안녕하세요, 패티심입니다. 일주일에 2편의 영상을 올리는데 한 편은 장사 얘기를 한다면 다른 한 편은 햄버거가 관련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일반인들이 잘못 알고 있는 속설 같은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은 좀 바로잡고 싶어요. 일단 햄버거를 구성하는 요소를 하나하나 짚어볼게요. 첫째, 빵. 둘째, 패티. 이게 핵심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은 야채류들이 들어가고요. 이와 걸맞는 소스, 그리고 부재료들이 들어갑니다. 오늘은 한번 야채와 소스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야채는 주로 양상추, 그리고 토마토, 피클, 그리고 양파. 이 네 가지가 대표적으로 들어가는 야채들이에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 양상추 대신에 로메인 상추라든지 대체돼서 들어가는 경우도 많죠. 이유는 상관없어요. 어떤 재료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소스와 패티와 그거의 구성 요소가 잘 어울리기만 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앞도 뒤도 없이 단순히 편의성을 위해서 바꿔지는 경우가 있어요. 예컨대 굳이 양상추를 넣는 이유는 아삭거리는 식감이 가장 좋기 때문이에요. 그 아삭거리는 식감과 충분한 수분, 채수 때문에 햄버거를 먹는데 느끼함을 잡아주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양상추는 기본적으로 관리하기가 굉장히 힘든 그런 야채예요. 빨리 무르고 계절도 많이 타고 특히 여름에 폭염이나 장마철에는 뭐 말할 것도 없죠. 가격이 비싸진 건 둘째치고 상태가 좋은 양상추를 구하기 힘드니까요. 근데 이에 반해서 정말 싸고 쉽게 구할 수 있는 야채, 바로 양배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현재의 햄버거가 퍼지기 전에 아주 오래전 미군들이 먹는 그 햄버거를 엇비슷하게 만들기 위해서 미군 부대를 중심으로 그 근처에서 한국식 햄버거가 판매가 됐는데요. 그런 햄버거에는 거의 대부분 양배추를 넣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양상추를 구하기가 너무 힘들었으니까요. 그렇지만 햄버거 패티의 식감과 맛을 느끼기 위해서는 양배추의 어석거리는 그런 식감은 다소 좀 안 좋은 감이 있어요. 그리고 야채의 비린 맛, 비린 향도 햄버거를 저해하는 요소이기도 하고요. 그 외에는 와사비 잎이라든지 청상추, 적상추 이런 것들을 대체해 넣기도 하죠. 제가 개인적으로 먹어봤을 때 양상추를 유일하게 대체할 수 있었던 야채는 루꼴라와 로메인 상추 이 두 가지 뿐이에요. 그 외에는 잘 어울리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단순히 편의성을 위해서 상추를 한 장 넣고 그냥 난 야채 다 넣을 만큼 넣었어, 제 입장에서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적상추, 청상추는 삼겹살이랑 잘 어울리지 않나요? 양파, 토마토를 말을 하자면 토마토 같은 경우에 감질맛이 가장 많이 나는 아주 좋은 야채예요. 그런데 토마토가 항상 들어가는 게 진리일까요? 가장 오래된, 가장 인기가 많은 버거킹사의 와퍼 맛의 핵심은 치즈, 토마토, 케찹, 그리고 양파, 이 네 가지가 조합이 된 맛과 향이거든요. 그런데 토마토와 어울리지 않는 소스도 있어요. 예컨대 굉장히 단맛이 많이 나는 바베큐 소스. 바베큐 소스를 넣으면 토마토의 장점이 사라져버려요. 맛이 안 나요. 차라리 토마토를 넣지 말고 바베큐 소스와 잘 어울리는 치즈와 같은 다른 재료들을 더 많이 넣으면 같은 가격에 맛있는 햄버거를 만들 수 있지 않느냐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토마토가 항상 들어가서 무조건 맛있어지지는 않습니다. 또한 양파, 피클, 이거는 논외예요. 이유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피클은 요즘에 피클 싫어하시는, 오이 싫어하시는 분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피클을 뺀 버전을 기본 버전으로 만들고 원하시는 분들에게만 피클을 제공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양파는 넣으면 무조건 맛있어져요. 생양파가 됐던 볶은 양파가 됐건 단지 공식이 있죠. 생양파를 그대로 넣으면 너무 애리고 맵단 말이에요. 한국 양파를 기준으로. 그랬을 때 정양파를 넣던가 아니면 미온수에서 적당히 애린 맛을 빼주고 넣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기본 중에 기본인데 서걱서걱 자라서 두꺼운 생양파를 프레쉬한 맛이 난다고 마구 집어넣는다면 그게 맛있는 햄버거가 되진 않아요. 계절별 편차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양파 상태도 문제가 있을 거고요. 이런 거에 대해서 알고 케어했을 때에만 그 양파를 넣었을 때 이득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엔 소스. 소스는 굉장히 간단해요. 햄버거에 무조건 들어가는 소스. 무조건 진리, 공식 아시죠? 마요네즈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 빵과 각종 야채, 고기를 중앙에 넣어서 싸먹는 요리가 햄버거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이 빵에 각종 야채와 소스 그리고 패티에서 나오는 육즙이 자연스럽게 머금어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젖은 빵 좋아하시는 분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속 내용물이 이 수분들이 빵에 전이 되는 걸 막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수분과 상극인 거는 기름이잖아요. 기름기를 갖고 있는 대표적인 거는 마요네즈와 치즈예요. 치즈를 녹인 패티를 윗번에 붙임으로써 치즈가 윗빵에 젖는 걸 방지해주고요. 얇은 기름막층을 만들어주는 거죠. 밑에 번은 기름 성분이 다분한
마요네즈를 발라서 야채와 패티와 소스의 수분을 막아주는 겁니다. 혹은 치즈를 녹인 패티를 하단부에 놓고 윗빵에다가 마요네즈를 바르고 하는 거죠. 그 외에도 빵을 구워서 잘라진 단면이 바삭바삭하게 코팅이 되게 만드는 방법도 있죠. 시간이 지나도 빵의 상태가 무르지 않고 당연히 그 두 가지를 더 쓴다면 더 좋겠죠. 우리 요즘 시대에는 배달, 그리고 배달에는 물리적인 시간이 반드시 소요되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반드시 필수적인 거란 겁니다. 이제 핵심인 패티로 가볼게요. 패티를 얘기할 때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우리는 100% 소고기 패티야. 소고기 패티 싫어하는 사람 있나요? 지금 현재 거의 대부분의 수제버거집 패티는 100% 소고기 패티입니다. 맥도날드, 버거킹, 롯데리아 이런 곳에서 쓰는 패티들도 프리미엄 라인급으로 가면 전부 다 100% 소고기 패티를 써요. 유일하게 한 브랜드만이 믹스된 패티를 쓰는데요. 노 브랜드 버거입니다.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단가예요. 워낙 저렴하게 판매를 하는 수제버거다 보니까 단순하게 원가 절감을 위해서 두 고기를 믹싱한 패티를 쓴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100% 소고기 패티에 문제가 하나 있어요. 간 만든 햄버거는 정말 맛있는데 식은 햄버거는 별로 맛이 없다는 거예요. 소고기, 돼지고기 식은 걸 먹어보신 적 있으세요? 식었을 때에는 소고기는 돼지고기보다 더 딱딱해져. 돼지고기는 익힐수록 기본적으로 쫀득쫀득해지는 그런 성향이 있고요. 소고기는 익히면 익힐수록 퍽퍽해지는 성향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소 식은 다음에 먹는 버거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100% 소고기 패티가 무조건 유리하지만은 않아요. 그 뜻은 100% 소고기 패티를 주로 쓰는 수제버거는 배달과 포장 음식에 적당하지 않다는 거죠. 저도 소고기, 돼지고기를 섞어서 씁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유. 배달에 맞는 패티, 배달에 맞는 소스, 배달에 맞는 야채들의 구성을 가져가는 거는 어떤 것일까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정도 얘기를 하면은 기본적인 햄버거에 들어가는 패티, 소스, 야채 이거에 대한 기본적인 개론은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이게 기본적으로 맞춰진 다음에 조립하는 순서라든지 들어가는 구성이라든지 기본적으로 잘 어울리는 거를 맞춰놓고 거기에다가 뭔가 특색 있는 무언가를 추가시키는 거거든요. 아 그냥 나는 올 토핑, 아 난 무조건 토마토 있는 거 좋아, 아 난 무조건 소스 많이, 난 무조건 야채 많이. 이게 아니거든요. 내가 장사를 하고 있다면, 내가 최소한 햄버거 업을 하고 있다면 제가 말씀드린 이 정도는 기본으로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다음에는 직접 패티를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조리하고 굽고 숙성하는지에 대한 부분도 간략하게 얘기해보고 보여드릴게요. 저희 패티가 좀 많이 다르거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